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요즘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투자할 돈이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1부, 2부를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축을 하자는 이야기와 월급을 올리는 이야기, 그리고 부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시장이 바뀔 거니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중에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 제목이 있죠. 그만큼 투자라는 그 시장 자체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은 심리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사람은 쉽게 바뀔까요? 사람의 심리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대부분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과연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큰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심리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장도 과거와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투자 시장도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시장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렇게 40년 만에 최악이다, 얼어붙은 주식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얼어붙은 시장이 영원할까요? 결국은 바뀔 겁니다. 이런 불황을 모두가 견뎌내고 결국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투자할 걸, 그때 부동산 사둘 걸, 그때 시작했어야 돼 라고 혹시라도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할 걸 이랬던. 그래서 그 후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기회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놓치고 돌아서서 후회하곤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불황을 어떻게 견디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가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가름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황을 견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 지금 투자할 돈이 없고 지금 기회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늘부터 2년만이라도 반드시 돈을 모아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저축입니다. 무조건 수입의 10%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시간당 10,000원 받았다면 시간당 20,000원 받기 위한 노력,
그것이 지금 불황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세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은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100만 원 받고 있다가 150만 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도 그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퇴근 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통해서 부업을 해서 한 달에 추가적으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더 수입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돈을 우선 모으는 것이 불황을 견디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불황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칼을 갈아야 돼요. 진짜 칼을 써야 할 시기에는 칼을 쓰느라고 칼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못하고 있을 때, 일을 많이 벌리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칼을 갈고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거죠. 책도 읽고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시기에는 어떤 투자와 재테크가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고물가인 상태에서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리고 원자재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내가 투자를 한다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는 원자재를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겠죠. 채권은 파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고성장의 시기가 있고 저성장의 시기가 있는데 고성장의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저조할 때에는 주식이 하락하겠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할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떤 투자 방법이 조금 더 유익할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코로나 시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저성장이었고 저물가였는데 주가가 상승했죠.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면서 돈이 넘치니까 결국은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돈을 꽉 쥐어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승장이 언제 올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는 것. 지금이 불황이라면 이 불황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반등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많이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한 번씩 깊은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골이 깊었을 때 다시 높은 산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불황이라고 할 때에는 주변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칼을 갈고 내공을 쌓아서 이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지금 이제 흉년이라면 농사의 흉년이라면 언젠가는 풍년이 돌아오겠죠? 그때 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고 돈을 모으는 이런 시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TV였습니다. 힘들수록 더 힘내시고요.
돈 저축해서 돈 모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같이 해 봅시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